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통대환과 부분대환의 차이점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통대환 그리고 부분대환. 자, 글자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을 오실 거예요. 통,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고, 부분, 이것은 전체가 아니라 어느 일부분만 한다는 뜻이 대안을.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저금리로 가느냐 아니면 중금리로 가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부분 대안의 경우에는 저금리 비중이 좀 낮습니다. 통대안은 당연히 저금리 비중이 높은데 왜 부분 대안은 저금리 비중이 낮냐?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이미 기존에 있는 이 저금리 대출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저금리를 이용한다고 해도 많이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대안의 주 목적은 저금리 대안도 있지만 채무를 통합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이 사례를 제가 들면서 얘기를 해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코스피 상장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뭐 당연히 정규직이시겠죠. 정규직이시고, 그리고 입사일이 2017년 8월 달, 그리고 연봉이 5,300만 원이신 분. 코스피 상장업체 중에서도 그건 대기업 쪽에 속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회사 규모가 좀 커요. 자,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을 보면 우리은행에 4천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햇살론으로 1,04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저축은행에 299만 원 있고, 그리고 대부 두 건에 2천만 원, 이렇게 부처가 있는 거예요. 총 해서 7,300 정도 약. 정확히 하자면 이렇게 걸려. 7,300 한 30 몇만 원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분의 경우에 저금리 대안대출을 신청하고 아니면 통대안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적인 통대안 이 업체에서는 7,300이고 연봉이 5,300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다 상환을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걸. 이유가 뭘까요? 은행에서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아니요. 이걸 다 상환해야지 비용을 많이 받으니까. 많이 상환을 하면 많이 상환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욕심이죠. 자, 근데 저희한테 문의가 왔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은행에 있는 이 4천만 원은 굳이 상환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3천만 원, 3,300만 원 정도, 이 금액만 상환을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이유가 뭐냐면 연봉이 5,300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코스피 상장업체이긴 하지만 규모가 좀 큰 대기업에 속한다고 했죠. 더군다나 이 회사가 회사 주거래 은행이 있어가지고 이 회사 직원에 대해서 우대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 상환해봤자, 아니, 상환해도 당연히 받을 수는 있지만 상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비용만 더 많아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상환하지 말고 이것만 상환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라고 얘기하니까 고객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다 이것까지 다 상환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당신들은 이것만 상환을 한다고 그러느냐. 만약에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다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하십니다. 사람이 그래요, 원래. 더 훨씬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드는데도 다른 데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면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저희는. 저희 업체에서는 고객님한테 처음 약속드린 상담드린 내용대로 대출이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은행에서 안 나와버리고 이금융권에서 나와버린다. 그러면 저희는 고객님한테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 고객님께서 저희한테 상담을 주신 것은 이 금액을 은행에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어서 요청을 주신 거고 저희 역시 상담을 할 때는 이걸 은행으로 대안을 할 수 있다고 상담을 해서 그 비용을 받는데 은행이 안 돼버리고 이렇게 가버린다. 그러면 처음 한 약속하고 틀린데 어떻게 저희가 고객님한테 비용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고객님께서 그때서야 좀 믿음을 가지시고 진행을 요청하셨어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저축은행 햇살론하고 그리고 또 저축은행 그리고 대부업 걸 다 상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은행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은행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가지고 있는 부채는 3,300인데 자, 솔직히 3천만 원만 나와도 저희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충분히 진행할 만하다. 그냥 여기서 받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여기서 일단 받지는 말고 다른 데 한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신한은행에 갔어요. 신한은행에 갔더니만 신한은행에서 조건을 제시하면서 1억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은행 4천을 대안을 해주겠다. 대신에 우리 쪽에서 1억 원을 맞춰주겠다. 고객 입장에서 완전 땡큐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금리는 당연한 것이고 이 총 7,300만 원이란 돈인데 이걸 1억 원에 저금리로 해줘 버리니 얼마가 차이 납니까? 2,700이죠. 2,700만 원을 여유자금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지금 당장 돈은 필요 없지만 누가 이렇게 낮은 이자로 해준다고 하면 이미 돈을 써보신 분들은 이런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걸 또 이용을 하십니다. 저 입장에서 고객님 그러지 마시고요. 1억 필요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한 8천만 받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1억 다 받습니다. 저 입장에서 뭐 편하게 끝났죠. 이러겠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여기서 통대안하고 부분대안을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이걸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다 밀어 제끼고 그래요. 우리 은행에서 받던 신한은행에서 받던 1억을 받았다고 쳐요. 그냥. 자, 이게 바로 통대안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7,300. 이 금액에 대한 비용을 줘야 돼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만 상환한 거죠. 3,300. 결과는 똑같이 나왔는데 7,300, 3,300은 거의 뭐 절반도 안 되죠. 그러면 비용 역시 절반도 안 되겠죠. 고객께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줄이신 거죠. 부분 대안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아주 굉장히 잘 나온 케이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분 대안은 저금리 위주로 먼저 가긴 하지만 사실상 채무를 통합한다는 의미를 두고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이자 면에서는 고객님한테 그렇게 많이 낮춰지진 않아요. 다만 이제 월 불이익 금액을 줄이고 대출 건수를 줄여서 등급을 좀 올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부분 대안하고 이런 통 대안하고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지 또 이 측면 비용 측면도 계산을 잘 해보면 어떤 걸 진행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뭐 여기 또 상담사들이 내용을 보고 이게 이 부분이 돼야지 진행을 해드리는 거지 부분이 안 되는데 무조건 부분만 해달라고 하면 답 없죠. 그러니까 통대안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저금리 위주로 이렇게 할까요? 지우고 통대안은 전체를 다 상환하기 때문에 저금리 위주로 갑니다. 저금리 위주. 다만 비용 발생이 높죠. 그런데 부분대안은 저금리도 들어가긴 하지만 채무를 통합하는 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좀 낮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뭐 저희 상담사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떤 걸로 진행하는 게 맞을지 결정이 나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느 한 곳만 한 업체만 상담을 해서 그 업체에서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것보다는 이쪽 업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나한테 알맞은 그곳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양심 있는 상담사라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또 사람이에요. 이걸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남고 이걸로 하면 적게 남는데 얼마나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게 욕심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욕심은 결국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일을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관리를 제가 철저히 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죠. 자, 오늘은 통대안과 부분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